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촉박한 논문 마감일에 맞추려고 매일 16시간 넘게 논문을 쓰고 있던 이 사람은 갑자기 키보드 위에 왈칵 구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논문 외에는 아무것도 돌아볼 경황이 없던 이 사람은 밖으로 뛰어나가 새 키보드를 사와서 정신없이 다시 논문에 집중합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견디면서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오늘 소개할 책 최악을 극복하는 힘의 저자인 조지타운 대학교 엘리자베스 스텔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자는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수없이 이사를 다녔고 때로 폭력을 쓰는 알코올 의존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더욱 최악은 어릴 때 주변 지인 등에게서 성적 학대, 스토킹, 폭행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육군장교로 복무하던 중에는 성희롱을 당해 신고한 후에 오히려 사령부의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모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부정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대신 더 노력하며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예일대와 하버드대, MIT에서 학위를 취득했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종신 재직권을 받는 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걸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온몸에 쌓이고 쌓여 천식과 각혈, 불면증과 편두통, 면역기능 손상 등의 만성 질환을 달고 살았습니다. 급기야 스트레스가 시신경을 공격해 3주 동안 완전 실명 상태가 되어 시력을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일상 가운데 온갖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떼어낼 수 없는 나쁜 친구 같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임을 알고 있어도 어찌하지 못해 다들 일종의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생체 반응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이후에 충분히 회복할 수 없었거나 그런 회복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심신이 망가지는 거죠. 최악을 극복하는 힘은 우리 삶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원인뿐만 아니라 다루는 방법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인내의 창을 넓히자입니다. 인내의 창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크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사건을 겪는데 어떤 이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어떤 이는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객관적 실체가 아닌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사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협적인 사건을 겪을 때 그의 생존뇌가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고의 뇌와 생존의 뇌란 무엇일까요? 우리 뇌는 사고뇌와 생존뇌로 나뉜다 합니다. 생존뇌는 감정과 직관을 주로 다루는 뇌의 영역입니다. 주변 상황을 탐지해 위험 여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 사고뇌는 이성적이며 분석적입니다. 생존뇌의 위험 신호를 분석해 이를 무시하거나 대응하게 됩니다. 저자가 하버드에서 학위 논문을 준비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존뇌는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사고뇌는 이를 무시하고 목표를 향해 그냥 돌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생존뇌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사고뇌가 상황을 주도했기 때문에 번아웃 상태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뇌에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인내의 창을 넓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뇌 가소성은 반복하는 행동이나 생각에 따라 뇌의 신경회로 연결이 변한다는 개념입니다. 성인의 뇌라도 반복된 경험에 따라 얼마든지 뇌회로의 연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내의 창을 의도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 넓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창을 넓히는 방법. 첫째,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일기 쓰기.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나는 대로 일기를 써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이런 방식의 일기 쓰기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둘째, 식단 조절.
우리 면역 체계의 70%는 소화관에 서식하는 수조개의 미세한 세균총, 즉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세균들은 감염과 식중독을 예방하고 비타민 생성과 영양분 흡수를 돕고 유해균에 대한 항생물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소화기관은 뇌 못지않게 많은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식단 조절을 통해 신체 활력을 올리고 면역 체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수면. 질 좋은 수면은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면서 만성 통증과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소화와 조직 재생, 치유와 성장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처리합니다. 숙면을 취하는 동안 뇌에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반점이 제거됩니다. 수면 무호흡증 후군은 밤 동안 산소 부족을 일으켜 고혈압과 만성 통증, 당뇨병과 염증성 질환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씩 잠을 자야 합니다. 수면 건강을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활성화를 해소합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을 줄이며 자가 면역 질환, 관절염, 알츠하이머 등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유산소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스트레칭 등을 1회 45분에서 60분씩 일주일에 4회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관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 부족은 비만보다 2배나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 부족에 따른 조기 사망 위험은 거의 흡연의 위험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상승, 인지기능 저하, 염증성 질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자가 모든 연구는 나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로 살고 있지만 나를 잘 모릅니다. 최악을 극복하는 힘은 나를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